205쪽 계속 이어서 볼게요. 여러분 이경규 선생님의 이 양심냉장고 이후에 뭐 인식도 좋아지고 사회적으로 신호도 잘 지키고 하지만 지금은 좀 어떨까요? 글쎄요. 뭐 일시적으로 옛날보다 나아졌겠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인식이라는 게 여전히 한국 사람들의 특성이라고 해야 되나? 뭐 빨리빨리 뭐 대충대충 빨리빨리 뭐 예전보다 나아졌겠지만 아무래도 아직 구멍은 여전히 있는 것 같으니까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좀 부족하다고 해야 되나? 선진국 저도 이제 유럽 여행 가서 느꼈는데 확실히 사람을 좀 우선해주는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횡단보도가 있으면은 횡단보도가 없는 신호가 있었어요. 전에 스페인 여행 갔을 때. 근데 제가 길 건너려고 횡단보도 앞에 서 있으면은 차가 먼저 멈춰줘요. 미리.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많아요. 근데 사람이 보인다 그러면 차가 멈춰버리거든요. 그리고 뭐 나라마다 다르겠지.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아직은 좀 운전 문화가 많이 그런 것 같아. 별로 개선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민식군이 여러분 민식이 사건이 횡단보도에서 사고 났거든요. 근데 민식군이 왜 그렇게 됐냐? 민식군 사건이 여러분 단순히 그게 운전 사고 있을 수 있는 사고라고 하기에는 좀 뭔가 한 가지 아쉬운 게 남는 게 살 수도 있었던 게 뭐냐면은 횡단보도였거든요. 횡단보도. 민식군은 횡단보도를 건넜어요. 신호등이 없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신호등이 많이 생겨났는데 초등학교 근처에 신호등을 많이 만들어낸 사건이 됐어요. 민식군 사건이. 신호등이 없는 당시에는 횡단보도였어요. 그러면은 차들이 오잖아요. 근데 이 차가 가해 차량이 민식군은 그냥 좌우 안 보고 그냥 뛰어 들어갔어요. 근데 사고가 났죠. 첫 번째, 이 차가 막고 있었어요. 이 위로 여기 이 시야를 자동차가 정차를 하고 있었는데 차가 이제 막혀 있으니까 앞에 신호 대기 중 뭐 이렇게 차가 막혀 있으니까 근데 이 차들이 여기를 이 횡단보도 위까지 올라와 있었어요. 이 횡단보도를 이렇게 막고 있던 거예요. 막고 있던 거. 시야가 완전 가렸잖아요. 이 차가 이렇게 정차 중인데 가해 차량이 이렇게 오는데 볼 수가 있나? 못 봐요 절대. 가해 차량. 이 차량들이 잘못이지. 이 정차해 있던 차량들. 아니 횡단보도 위까지 이렇게 걸쳤었다니까. 원래 이러면 안 되잖아요. 횡단보도 정차 구간이 아니잖아요. 도로교통법 위반이죠. 이 비극이 첫 번째 정차된 차량들. 두 번째 과속의 과속. 이거 첫 번째는 여기 정차했던 시야를 막고 있었던 차량 잘못이라고 하는데 두 번째 제일 큰 이유는 가해 차량이 감속을 안 했어요. 가해 차량이 감속만 했더라도 시속 30km 이상 안 달렸어요. 20 몇 킬로였다고 해요. 나중에 CCTV 분석 결과. 저속 주행은 맞는데 여기서 이 횡단보도가 보이면은 감속을 해서 혹시나 이게 누가 오지 않나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좀 정차를 한 다음 출발하는 게 베스트였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냥 돌진했어요. 오는 속도 그대로 돌진. 그러니까 민식군이 바로 다쳐 사망을 했죠. 이 두 가지였어요. 그래서 정차를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감속만 했더라면은 사망까지는 아니고 그냥 좀 사고로 사람 목숨까지는 살지 않았을까라는 근데 평생 장애인으로 살면은 또 아무튼 불행한 삶을 살 수도 있었지만 아무튼 이렇게 두 가지였는데 그 이후에도 바뀌지가 않아요. 민식군 이후에도 스쿨존 맨날 사고 나오고 애들 맨날 죽고 아직 좀 더 느낌표와 같은 당시에 그런 인식 개선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닌가. 어떤 식으로든. 근데 가장 좋은 거는 뭔지 알아요, 여러분? 자동차를 안 타는 거, 자동차 안 타는 거. 제가 손보 시간에도 여러 번 그 자동차 이것 때문에 자동차 얘기 나오면 저 엄청 흥분을 많이 했거든요. 자동차 얘기만 나오면. 자동차 모험 특히. 자동차를 뭐라고 제가 그때 얘기했냐면은 자동차 타지 말라 그랬어, 아예. 타지 말라고. 타지 말자.
자동차 타지 말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이 문제풀이 시간이 다 필요 없고 제가 지금 하는 말이 훨씬 중요해요. 자동차가 자동차는 흉기. 차는 흉기, 운전은 살인술. 그 어떤 미사여구를 갖다 붙여도 그거는 변하지 않는 진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차는 흉기고 차는 살인도구다. 사람이 사망하지 않느냐.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살해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 한 가지로도 저는 차를 운전을 안 해요. 운전을. 저 민식 원래 옛날 했었는데 어렸을 때 20대 때는 했었는데 민식은 사고 영상을 봤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고 영상. 잔인한 영상은 절대 아니고 어떻게 사고가 벌어졌는지 그 블랙박스 차량이 있거든요. 블랙박스. 한번 보세요. 유튜브에 뉴스에도 많이 보도됐고 민식은 사망을 했던 그 사고 영상. 저 그냥 내가 사람을 안 죽여서 다행이다 이 생각만 했어요. 저는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아서 다행이다. 내가 운전했으면은 민식군처럼 사람을 사망케 했을 수 있는데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구나. 그래서 다행이다 라고 하고 그 이후로는 자동차를 안 탔죠. 여러분도 자동차 갖고 있으면 자동차 갖고 있으면은 세금 내야 되지. 첫 번째 보험료도 내야 되지. 사고 안 나도 보험료 1년에 100만 원씩 내잖아요. 보험료 내야 되지. 세금 내야 되지. 기름값, 주차는 또 뭐야? 나가면 주차비 깨지지. 기름값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자동차 왜 타지? 우리나라는 대중교통이 정말 잘 발달되어 있잖아요. 택시도 있고 멀리 가고 싶으면 KTX 타고 버스 타고 버스 기차 안 닿는 곳이야. 그럼 택시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가급적 자가 운전하지 마시고 가급적 차를 안 타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차가 없어야 차 사고도 줄고 교통대란도 해결되고. 근데 사람마다 생각 다를 수 있으니까 아무튼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굳이 한국에서는 대중교통이 미국 같은 나라, 땅덩이 넓은 나라, 미국 같은 나라는 자동차가 필수야. 그 넓은 나라고. 우리나라는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걸어서도 다 닿는데. 정말 중요한 얘기를 했고, 자 이제 2번부터 또 이어서 봅시다. 숫자는 무엇일까요? 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이 필요하다. 이거를 참 이 숫자를 외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변액보험을 합격했어. 그러면은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액을 특별하게 보수교육 같은 거 있잖아요. 자격증 갖고 있으면은 예를 들어 교원 자격증이야. 교사 자격증이야. 그러면은 매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돼서 이수를 받아야지만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 미용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그 미용사 있잖아요. 미용사 헤어 피부는 모르겠다. 아무튼 헤어 미용사 같은 기준으로 볼 때 헤어 미용사는 의무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의무교육 1년마다 한 번씩 의무교육이라는 걸 받아요. 그래서 이걸 반드시 있어야지만 자격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벌금 막 때려요. 교육 안 받으면. 뭐냐면 예전에 구청, 시청 이렇게 강당에 대관당에 모여서 1년에 4시간씩 위생교육, 친절교육, 심지어는 파마 잘 마는 거, 이런 거 막 교육을 해요. 그래서 이 자격을 좀 더 전문성,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의무교육, 규정법이 있는데 똑같아. 이것처럼 1년에 4시간 이수의 보육교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4시간, 이것도 마찬가지. 미용실도 교육이 내가 왜 이걸 잘 알까? 가족증에 있어서 미용사가. 그래서 어떻게 되냐? 아침 9시 좀 빠르면 10시 아니 아침 9시가 맞아요. 왜? 늦게 끝나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보통 거주 근처 많아요. 지부가 서울이면은 관악구, 그래 동작구, 성북구 이렇게 하면 거기서 지부 모여라 그래. 미용사들 싹 모여요. 그래서 구청에서 9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 딱 4시간이잖아요. 9시부터 1시 1시까지 교육하고 1시에 끝나면은 우리 사람들 밥 먹고 점심 먹을 수 있게 밥을 주지는 않죠. 거기서 9시부터 1시까지 4시간 교육해요. 그래서 가니까 빵 줘요. 빵 우유 배고프지 말라고. 1시까지 배고플 수 있잖아요. 중간에
민방위 군인들 예비군 훈련 민방위 복 하듯이 연 4시간씩 해요. 똑같이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왜 4시간일까? 그냥 오전 8시간 너무 많잖아. 하루 왼종일 하면 힘드니까 뭐 허리도 아프고 하루에 8시간씩 못 앉아 있어요. 좀 쉬시고. 그래서 아침 9시부터 1시까지 4시간 한다. 이렇게 4시간이에요. 4시간. 가령 타협이 쉽죠. 4시간만 하면은 뭐 불평 없이 하죠. 하지만 군인들은 동원훈련 막 2박 3일, 3박 4일 뭐 가잖아요. 예비군. 군대는 뭐야? 1년 반. 자, 3번. 알맞은 것은 이게 뭐냐면 적합성 진단 이거를 하게 되는데, 뭐냐면은 이 가입을 할 때 변액보험은 아무나 가입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위험한 자산이냐, 위험 자산. 이건 원금 손실이 나요. 원금 손실이. 변액보험은 주식 투자 손실이 볼 수 있다. 항상 얘기하잖아. 대신에 최저보증, 사망 최저보증이라서 콘크리트는 있다. 그랬잖아요. 콘크리트가 있는데 그 콘크리트 밑바닥까지 뚫지는 않지만 그 위에서 왔다리 갔다 하잖아요. 해양환급, 뭐 사망보험금, 연금 이런 거를 아무나에게 판매하지 못하게 막고 있어요. 왜냐면은 보호하는 보호. 이거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 장치예요. 이거 뭐냐면은 처음에 적합성 진단 테스트라는 거를 하고 이 테스트지를 통과한 사람만이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80점 이상, 뭐 70점 이상. 근데 뭐 퀴즈 이런 게 아니라 뭐냐면은 문답 같은 거래요. 문답. 당신은 재산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이 보험의 가입 목적이 뭔가? 재산 증식 아니면은 뭐 안전자산 확보 이렇게 객관식 문제를 내요. 안전자산 확보야. 그러면 이 사람 감점이에요. 감점. 오답에 오답. 내가 재산 증식이 목적이고 뭐 공격적 성향이다, 뭐 안정적 성향이다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뭐 안정성을 봐야 되고 나는 손실 보면 안 되고 막 이렇게 답을 체크해버리잖아요. 가입이 안 돼요. 가입을 안 받아줘요. 그러면 적합성 진단지를 100점 기준으로 해서 70점 이상 나와야지만 가입을 시켜주고 70점 미만이면은 받지 못하게 이렇게 막아놨어요. 그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적합성 진단 테스트예요. 한 30문제 정도 되는데 이거를 왜 해놨냐면은 이게 사실은 계약자 보호라는 측면도 있지만 보험사를 보호하는 그런 측면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문제가 소송이 엄청 걸리거든요. 이게 변액보험이라는 게 나는 원금 보존 되는 줄 알았는데 변액보험 여러분 진실이 뭔지 알아요? 변액보험이라고 하면은 특히 변액종신 같은 거, 변액연금은 연금 최저보증 연금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연금을 탔을 때는 훨씬 이득을 보는 구조예요. 근데 문제는 변액종신이라는 상품인데 변액종신은 사업비를 많이 차감하거든요. 사업비가 뭐야? 죽었을 때 나오는 돈으로 지급을 많이 하니까 변액종신이잖아요. 그게. 그런데 그거는 내가 10년, 20년 넣잖아요. 그러면은 원금이 한 3천만 원 쌓여있어. 그러면은 해약금 이게 내가 3천만 원 넣잖아요. 그러면은 한 5년, 10년 지나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 해약했을 때 돈을 막 1,000만 원 이렇게 돼요. 한 3분의 1 토막돼요. 해약 환급금이라는 문제가. 그러면은 이거는 사망 보장으로 내가 언제든 죽으면 1억, 10억 나오게끔 세팅을 해놨으니까 당연히 당장 해약 환급금으로 받아버리면은 그거는 3분의 1 토막, 반 토막 나는 게 당연하거든요. 왜냐면은 유언법률로 다 내고 이거는 사망했을 때 의의를 두는 상품이니까 중도 해지 시에는 손실이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나는 못 들었다 하면서 이게 왜 원금 손실 나냐면 하면서 소송을 엄청 걸어요. 계약자들이. 나는 못 들었다. 이 한마디. 몰랐다. 못 들었다. 몰랐다. 그리고 내가 적합한 내가 내 소득과 내 재산으로는 주식이나 투자에 적합한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울리지 않는 상품을 팔았다. 강매를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판매를 많이 했다라고 소송을 걸어요. 소송을.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 설계사. 첫 번째 설계사. 그리고 두 번째 보험회사. 설계사 보험회사를 상대로 3천만 원에서 나 2천만 원 마이너스네. 내 2천만 원 돌려줘. 이렇게 소송을 걸어요. 회사가 당하고만 있을 수 없지. 자, 적합성 진단지를 딱 제시를 해요. 그래? 당신은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었다고? 자, 딱 이렇게 제시를 해요. 내가 자필 서명한 이 서류를 제시해요. 그게 바로 적합성 진단지 테스트예요. 여기에 나는 공격적인 성향이고 나는
손실을 감당 가능하고 나는 이 투자를 함으로써 수익을 보고 싶다. 나는 원금 손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체크를 했던 이 테스트지가 돌아와요. 그러면은 거기 내 자필 설명이 다 있어. 다 내가 글씨로 쓰는 거야. 그러면은 법원에서 원고 패소 이렇게 보험사 승소, 보험사 설계사 승 이렇게 해서 무죄 이렇게 해서 소송을 파기시켜 버리죠. 그런 용도로 쓰이는 게 적합성 진단 테스트예요. 4번 틀리게 설명한 것은 2번 일반 금융소비자가 전문 금융소 동일한 배역 받게 되면 자 이거 아니에요. 무조건. 자 2번 보시면은 다 필요 없고 이게 지금 해설 보시면은 일반 소비자는 저가세를 받아야 되고 뭐 전문 금융소비자는 뭐 일반 소비를 볼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다 필요 없고 그냥 이거 통일해서 적합성 진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외우세요. 무조건.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냥 일반이 있고 이게 전문가라고 나누는 거는 내가 전문가는 뭐예요? 내가 뭐 재무설계 자격 AFPK 뭐 재무설계 자격 뭐 이런 게 있어요. 아니면은 뭐 1급 자격 뭐 세무사야 내가 직업 뭐 회계사야 이 전문가잖아요. 회계사 세무사 내가 회계 전문이야. 그러면 전문 소비자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든 아니면 일반 소비자든 적합성 진단지는 무조건 받아야 돼요. 그게 결론. 여기 보시면은 전문 소비자라고 해서 적합성 진단을 받지 않아도 된다. 아니 안 돼요. 안 돼. 무조건 받아야 돼요. 그렇게 알아두세요. 이게 그래서 진단을 받지 않아도 된다 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답이 되죠. 5번 진단을 위해 파악하는 아닌 거. 여기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체결의 목적 1번 이거 물어봐요. 연령 마찬가지로 3번 1, 2, 3번 다 물어봐요. 4번 실비중복가입 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실비중복가입은 실비를 A보험사에 가입했습니까? B보험사 가입했으니까 이게 지금 중복가입이 안 되거든요. 왜? 비례보상이라서. 이건 전혀 아무런 연관이 없는 질문이에요. 이게 뭐냐? 1, 2, 3번은 맞아요. 체결의 목적. 자, 노후 대비 자산 증식 이걸 체크해요. 자산 증식을 해야 정답을 체크해야 내 점수가 올라가요. 내가 자산 증식 목적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진단 점수가 떨어져요. 진단 점수가 한 50점 미만 나왔다. 그럼 가입 거절이에요. 한 70점 이상 나온 사람만 팔 수 있게 해놨어요. 그게 1번 체결의 목적 자산 증식이냐 아니면은 뭐 노후 대비냐. 노후 대비 안전자산 확보 이러면은 땡 자산 증식이 돼야 되고 2번 연령도 중요해요. 젊은 사람들은 당연히 점수가 높게 나오고 내가 뭐 50, 60, 70이야. 그러면 고령자들은 점수가 깎여요. 3번 이거 마찬가지. 뭐 주식을 해본 적 있냐? 뭐 이렇게 물어봐요. 자, 6번 체결 절차. 이제 순서인데 제일 중요한 거 1번 적합성 진단 제일 첫 번째 1단계는 적합성 진단지예요. 적합성 진단지를 통과 못하면은 이건 그냥 무조건 나가리 적합성 진단이 제일 첫 번째 다가 먼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입 설계는 뭐냐? 설계는 뭐예요? 이 청약서를 만드는 단계예요. 성함, 연락처, 주민번호 해서 나이, 직업에 따라서 보험료가 변동되잖아요. 나이, 직업 뭐 그래서 이 청약서를 만드는데 서류를 만드는 초안을 작성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설계라는 작업을 거치고 그 다음에 상품 설명 상품이 이제 이 사람 나이는 뭐고 직업은 뭐야. 그래서 보험료가 결정이 되고 상품 제안서가 발행이 돼요. 그러면 사람 이제 보여주고 이제 오케이 한다. 그러면 이제 청약서를 발행을 해요. 청약서는 뭐냐? 가입하시겠습니까? 사인하는 거. 설명 듣고 이해했습니까? 청약서. 그래서 답은 이제 쉽게 이제 답을 찾을 수 있고 7번 숫자. 이게 뭐냐? 적합성 진단지 이거를 계약 확인에 완료 10년 일 초과하는 경우 유지 관리한다. 그러니까 적합성 진단지를 10년 동안 유지 관리? 유지 관리라는 거는 그냥 뭐 계약 설계사랑 회사는 계약자를
유지 관리? 그러니까 뭐 정보 제공하거나 아니면은 뭐 잘 관리를 해줘야 된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그러면 내가 회사가 계약자한테 관리를 잘 해주래. 뭐 관리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냥 정보 보내주고, 아까 분기별로 뭐 공시하고, 회사 방금 지난 시간에 회사 홈페이지에다가 뭐 운영보고 작성하고, 뭐 분기마다 뭐 공지하고, 뭐 잘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정보 제공을 잘 해야 된다. 이거를 10년 동안 해라. 왜? 좋은 거잖아요. 계약자 보호. 회사가 계약자 보호하겠다는데 의무적으로라도 제일 길게 해야겠지. 모르겠으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7번 문제 나오잖아요. 제일 긴 거 찍는 거예요. 이거 계약자한테 좋은 거네? 그럼 제일 긴 거 3년, 5년, 7년, 10년 길면 길수록 계약자는 좋잖아요.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 뒤에 안 나와요. 그냥 10년 나오니까 제일 긴 거 보고 찍으면 되고. 이런 유형은. 8번 적정 나왔네. 끝났어요. 적정 진단. 떠먹여주는 문제잖아요. 9번 9번은 보험업법이 아니라 법률. 9번 문제 보면은 제가 처음에 이거 보고 뭐가 틀렸지? 다 맞는 말 같은데 왜 X라고 하지? 보험업법을 이제 법률 바꿔치기 한 건데 좋은 문제가 아니에요. 9번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261번 마크 설명한 것은 특별기록 이익손실은 변액복 확인서라고 하는 뭐 서류가 있나봐요. 모니터링 판매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1번 특별계정 운용손실은 이익손실은 묻기다. 1번이 뭐예요? 이익과손실은 무조건 계약자한테 된다. 그쵸. 계약자한테 돼야죠. 보험회사 기속 절대 아니에요. 잘 되면 남 탓, 잘 되면 내 덕, 잘 되면 내 덕, 잘 안 되면 니 탓. 그러니까 손실이 나면 무조건 계약자 탓이에요. 그러니까 회사 기속 절대 아니에요. 회사가 투자 손실 다 떠안으면 회사는 망하겠지. 1번은 아니고, 2번 해약환급금이 2번은 맞는 말이네. 해약금은 뭐예요? 초반에 설계자 수당이랑 초반에 빼가는 게 많잖아요. 사업비가. 그래서 처음에 가입하면 해약금이 없어요. 근데 단 해약금이 쌓이고 또 은행에 이자가 붙고 해서 길면 길수록 해약금이 점점 불어나요. 그러니까 그게 원금에 막 가까워지거든요. 오래 놔두면 놔둘수록. 그래서 2번은 맞는 말이 돼요. 오랜 시간이 지나면 해약금이 많이 쌓여서 나중에는 해약금이 초과해요. 내가 낸 돈을 막 초과해요. 이자가 많이 불리고 막 오래 굴려가니까. 그래서 2번은 맞는 말이고, 뭐 3번 평균 수익률이 아니라 공시이율이란 말을 써요. 공시이율은 뭘까요? 그냥 보험 용어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미국 기준금리. 한국도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공시이율. 공시이율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기준금리라는 말을 쓰는데, 기준금리라는 말을 보험사에서는 공시이율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공시이율은 보험사에서 쓰는 기준금리예요. 기준금리라는 말을 같이 써버리면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기준금리랑 단어가 똑같잖아. 그러니까 보험사에서는 그 기준금리가 3%면은, 만약에 한국금리가 3%야. 그러면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기준금리가 3%라고 하면은 보험회사는 공시이율로 막 2% 막 이렇게 책정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쓰는 용어예요, 용어. 보통 이게 정답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시이율이라는 말이 보험사가 맞아요. 근데 공시이율이 아니라 뭐 다른 말을 쓴다 그러면 보통 틀리게 되더라고요. 정답들이. 4번 매월은 아니고 매일매일. 주식이 별로한데 매일매일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돼요. 정답은 뭐 쉽게 2번. 자, 2번 틀리게 설명한 거. 이거 지금 또 나왔어요. 이게 지금 1번하고 똑같은 비슷한 유형인데, 평균 수익률 이게 아니라 원금 도달 예시는 공시이율이라는 말을 써요. 공시이율. 이거는 보험사에서 쓰는 요율, 보험사에서 쓰는 용어이죠. 용어. 공시이율. 공시이율이라는 말을 자주 써요. 왜냐면 자기네들이 공시이율에 따라서 그 아까 홈페이지에다가 뭐 수익률도 올리고 뭐 보험금도 변동 내역도 막 올린다고 하잖아요. 예시표, 뭐 해약금,
뭐 기존 보험금 아니면 성과 뭐 투자 성과 이런 거를 공시 이율 참고해서 막 올리는데 공시 이율이란 말이 자주 이렇게 정답으로 출제되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98 챕터부터는 또 다음 시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